자, 일단 결론부터. 저 결론부터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공기업의 취업 준비 기간은요, 1년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말 완전 제로 베이스. 내가 자격증 준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필기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은 1년 10개월 정도의 대장정입니다. 그런데 총 준비 기간이요. 지금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졸업 후 2년을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 지금 2년 이상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2년이다, 뭐 1년 10개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메이저 사무직 기준이고요. 직무와 기업의 수준, 그러니까 뭐 지방 공기업도 있을 거고, 이런 기관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에, 요 영상 시청하고 나서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라이브 영상 편집해서 올리겠죠? 올렸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준비하면은 내 스펙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에 NCS 점수에, 뭐 전공 점수에 얼마나 예상 준비 기간, 합격하는 데까지 얼마가 걸릴까를 산출할 수 있는 표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까,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1년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기업 채용 준비를 하시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 직무 자격, 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 그리고 그다음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나 회계 쪽 자격, 사무 자격증들이 있겠죠. 그리고 한국사, 전공 교과, 어학 성적 이런 것들이, 어학 성적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직무랑 상관없지만 보통 지원 자격에 어학 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뭐 토익 700점 이렇게.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자, 필기 전형에서는 NCS와 전공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는 요즘 이공계 직렬들 기술직도 PT나 토론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면접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험들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은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뭐 코레일은 서류 합격선이 어느 정도입니다. 뭐 한수원은 어느 정도입니다. 한전은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서류 전형 합격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얼척없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을 해보면 제가 그런 글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정도로 면접 합격하기 어림도 없거든요. 서류 합격선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목표는 서류 합격이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이잖아요. 근데 스펙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부분들, 교육상 교육받았던 것들, 요런 것들이 이력서에 다 적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 면접위원들이 봅니다. 그러면 면접 실력이 비슷하다면은 그 이력서에 적힌 게 많은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기본 스펙이에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뭐 준비하셔야 되냐면, 일단 지원 자격이 보통 토익이 700이니까 700점 준비하셔야겠죠, 토익. 이게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한국사 2급이 최소입니다. 요게 2개월 걸리고, 이게 평균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요게 이제 2급, 최소 2급은 상경계 같은 경우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회계나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나 재무 자격. 제 컨텐츠 중에서 자격증, 직무별로 자격증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런 이제 자격증들. 전산 회계 2급, 뭐 전산 세무 2급. 세무가 더 어렵긴 하죠. 세무를 많이 쳐주는 편이고 요즘 또. 그래서 요런 거 한 2개 정도. 요게 한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사가 지원 자격이에요. 그래서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죠, 이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본 스펙, 내가 완전 제로 베이스다, 딱 하면은 기본 스펙 갖추는 데만 8개월이 걸립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스펙 중에서 상당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기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QR코드, 제가 그 예전에 올려드렸던 자격증 완벽 정리 QR코드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자료가 있죠.
직무별로 국가 기술, 국가 전문,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자격증들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민간 자격증까지 정리된 거는 단언컨대 제가 만든 자료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은 요거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까지가 기본 스펙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스펙. 이게 경쟁력 스펙이 아닙니다. 그럼 경쟁력을 갖추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격증을 5개, 보통 5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5개를 채워 넣으셔야 돼요. 기본 스펙에다가 몇 개 더 더해가지고 5개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나 재무나 세무, 뭐 세무 자격증 같은 거, 요런 것들을 갖다가 급수를 2급에서 1급으로 올리든지, 전산 회계보다는 전산 세무가 배점이 높습니다, 보통. 예전엔 똑같았는데 요즘은 전산 세무를 좀 더 쳐주는 편이에요. 난이도도 더 어렵죠. 그래서 2급을 1급으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격증을 내가 회계만 있으면 세무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회계 운용사를 딴다든가 요런 이제 재무나 회계 쪽 자격증을 갖다가 하나 추가를 하거나 급수 양상을 해야 되겠죠. 요게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20계열 같은 경우에는 쌍기사라고 하죠. 기사를 갖다가 하나 더 따시면은 하나 있는 사람보다는 면접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전공이 쌍기사를 딸 수 있는 전공이다. 그러면은 쌍기사를 따시는 게 좋아요. 이건 뭐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마찬가지죠. 힘들긴 하지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와, 나 쌍기사까지 따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안전이나 산업안전이나 뭐 화재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관련한 기능사 혹은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로 좀 채워 넣으셔가지고 전공 관련이나 산업 안전 관련 자격증을 갖다가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채워 넣어야지 경쟁력 자격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경쟁력 자격이 될 수 있는 건 OA 자격증이죠. 요즘 뭐 사무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사무 안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OA 자격증 중에서는 이제 뭐 커말 외에 워드 프로세스가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에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필기 이후에 기사 합격 결과가 발표된다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나요? 자, 이건 서류에 못 적어요. 맞죠? 이, 이 자격증 인정 기준이 서류전의 마감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적지는 못해요. 그럼 어필할 수 있는 게 자기계발 능력 평가를 하는 질문이나 마지막 한마디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아예 못 박아버릴 수 있어요. 자기소개에 최근에 자격증을 땄다. 아니면 뭐 한층 더 뭐 이런 식으로 한층 더 전문성을 최근에 한층 더 전문성이 업그레이드된 뭐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내가 기사 자격증이 하나 더 있다는 뭐 추가해서 딴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 이후에 발표가 났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아예 못 박아버리고 가는 수도 있어요.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그래서 어쨌든 면접 때 마지막 한마디던 이 자격증이 많다 적다로 당락이 결정나는 건 보통 면접이 끝났을 때잖아요. 면접이 끝날 때쯤에 이제 이 두 사람 면접 결과가 비슷한데 누구를 합격시키지? 요것 때 이제 자격증 그 개수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 때 말씀하셔도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계속 설명 이어가면은 요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자격증 외에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면접까지 가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요런 것들을 따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최적화 자격증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 공기업을 준비하신다면 요거보다 더 해야 되겠죠. 펀드, 그다음에 증권, 뭐 자산관리사, 뭐 신용분석사 요런 자격증들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더 따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뭐 통계 쪽이라든지 이제 대표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이죠.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가신다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그 다음에 한국어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따야 되겠죠. 인정해 주니까. 그럼 이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기본 스펙 갖추는데 8개월이라면 이런 이제 경쟁력 스펙,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위해서 따야 될 자격증들을 보강하는 데는 4개월에서 10개월의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렬마다 다르겠죠. 직렬마다. 근데 그래서 최종 합격 스펙이죠. 스펙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기간은
기본 스펙 8개월에 경쟁력 스펙이 한 7개월 정도 해서 15개월 정도 걸리는 긴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풀스펙을 완성하시고 나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풀스펙을 다 갖췄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풀스펙이 아니라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기본 스펙 정도 되시면은 합격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 기본 스펙을 갖추고 나서 지원해 나가면서 요 경쟁력 스펙을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합격자들이 스펙 준비하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하면은 한 1년 정도, 1년 정도 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 스펙 준비 기간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만 따면 되는 게 아니죠. 사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봉사, 그 다음에 뭐 인턴이나 실습, 교육상, 대외 활동.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다음 그 컨텐츠가 그거죠. 이 다음에 진행할 컨텐츠가 무료로 외부 교육 받을 수 있는 거,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놔야 되는데, 봉사활동은요, 특히나 고졸 여러분들이, 교내 봉사활동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공익적인 이제 공익 실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보게 되는데, 딱 펼쳐봤는데 학교에서 시킨 봉사활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공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시킨 것만, 시킨 봉사활동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VMS나 이런 게 1365 이런 걸 활용해서 교외, 학교 내에서 하는 거 말고요. 학교 내에서 하는 거 말고 교외 봉사활동을 최소 20시간 이상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원하는 관련 기관이면 더 좋아요. 뭐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그런 기관이 없지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요양병원 이런 데서 이제 봉사활동 하면 되겠죠. 그런 일을 하는 데니까요. 산재를 하는 데니까.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이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내 봉사활동 말고 교외 봉사활동이 한 20시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1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실습이나 인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채용 박람회에서 발표가 됐는데 올해 그 6개월짜리 인턴이죠. 공공기관 6개월짜리 인턴을 10,000명을 뽑겠답니다. 와, 대단합니다. 2개월짜리 인턴이 아니라 6개월짜리 인턴을요. 참, 왠지 이거 취업률 올리는 꼼수 같긴 한데. 10,000명이나. 그 돈 아껴서 정규직 더 뽑으면 안 되나요? 왜, 왜 그러죠? 참, 인턴 월급도 다 줘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정규직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실습이나 인턴 다녀오셔야 되는데, 보통 2개월 이상 다녀오면 되죠. 근데 사실 뭐 기간이 2개월이라고 했는데 준비 기간도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플러스겠죠. 그래서 실습을 다녀오셨다면은 굳이 인턴을 안 다녀오셔도 무방합니다. 학교에서 연계하는 이제 직장 실습 있잖아요. 그런 거 다녀오셨다면 굳이 인턴을 안 하셔도 그렇게 이제 딸리는 스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단 이런 경우는 있죠. 그 기관에 인턴을 했다면은 가산점을 주는 경우 있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기관들 후보를 두고 그 기관의 인턴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내가 실습 경력이 있다면, 학교에서 보내준 뭐 단기 실습 2개월짜리 이런 거 있다면은 이제 인턴을 준비하실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기관들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무 기관이나 들어가서 내가 2개월 채우겠다 이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교육. 외부 교육 요즘 필수가 되고 있죠. 외부 교육이 왜 요즘 필수가 되고 있냐면 외부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학교에 있는 교과목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만 듣게 되면은 끝이잖아요. 수업만 들으러 가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 교육입니다. 근데 외부 교육이라는 건 내가 찾아보고 관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강한 교육이잖아요. 이게 지원자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즘은 외부 교육을 거의 필수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 없이 합격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한 개 정도, 최소 한 개 정도, 16시간 정도, 아니면 최소 8시간짜리, 요걸 갖다가 이제, 채워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 1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공모전, 사회활동 서포터즈,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게요. 지원 동기용으로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코레일에서 뭐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 그러면 지원 동기 말하기 좋죠. 저 코레일에 관심이 있어서
서포터즈 활동했었습니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이 대외 활동에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뭐 철도 관련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역사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뭐 요런 거. 그래서 대외 활동은 지원 동기용으로 조금 하시면 좋아요. 막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하지 말고 내가 금융 공기업이다. 그러면은 금융과 관련된 대외 활동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최소 한 개는 있어야지 내가 지원 동기도 풀고 썰도 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채우시는데 평균 5개월이 걸립니다. 할 거 많죠. 어. 자, 이제 계속 이어갈게요. 아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물고기님이 이전에 올려주신 인턴 영상 가이드 보고 서류 합격해서 면접 준비 중이다. 합격 소식도 꼭 알려주십시오. 4대 보험 등 학교 현장 실습 인턴 1개월은 경력에 쓸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자, 경력이요. 기준이 두 가지예요. 자, 요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력 인정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하나는 4대 보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직무 유한성입니다. 근데 직무 유한성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인턴 수준에서 요 정도 업무를 하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공기관이나 실습에서 정말 내가 실습하면서 어, 실제 업무와 똑같은 업무를 했다라고 이 볼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면 경력으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음. 그래서 보통 인턴이나 실습생은 4대 보험 자료를 첨부를 하고 경력 증명서, 증명서를 첨부를 하더라도 그게 경력으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 자, 내용 계속 이어갈게요. 자, 필기 준비입니다. 필기 준비, NCS하고 전공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NCS 같은 경우에는 60점까지 한 3개월이 걸리거든요. 60점까지 가는데, 그다음에 전공 기초 시험,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도 60점까지 가는데 한 2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타 활동이랑 병행했을 시에요. 그래서 필기 준비는 다른 거 이제 준비하면서 NCS하고 전공을 하시다가 내가 만약에 상반기가 목표다. 그러면은 3월 달이 접수 본격 시작이고 4월 달부터 보통 필기를 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거 앞서서 5개월 전에 그러니까 11월 지난 11월부터 이미 NCS와 전공에 올인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물론 그 준비가 안 됐다고 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전부터는 거의 스펙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다 돼 있고 필기에 올인하시는 거. 요게 중요해요. 이거 했다가 자격증 따로 필기 공부했다가 자격증 따로 갔다가 뭐 필기 다른 것도 봉사활동 이런 것들 다른 활동 하다가 또 NCS 왔다가 이렇게 하면요 효율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져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최대한 올인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는 공부하실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쭉 가시는 게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갑자기 영상이 스트림 상태가 안 좋다고 뜨네요. 혹시 영상 끊기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한다면 스펙 준비 기간이 1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대외 활동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기 올인 5개월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10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보통 아예 여러분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학교 3, 4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스펙도 쌓고 경험도 있으니까 보통 이제 졸업 후에 1년 6개월 정도. 물론 이제 괴물 같은 분들이 계시죠. 졸업하자마자 합격하시거나 학부생 때, 4학년 때 합격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힘들다. 준비해야 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정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졸업 후 2년 넘기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공기업 최종 면접자의 3분의 1이 중고 신입입니다. 저 요즘 깜짝깜짝 놀래요. 작년에 이제 채용해 봤을 때 서류 들어온 거 이제 보잖아요. 서류 들어온 거 보면 그 서류가 아니고 면접 이제 최종 면접자들 보면요. 정말 경력 6개월에서 2년 가지신 분들이 한 3분의 1입니다. 5인 면접 들어가면 2분이나 1분이 무조건 경력자예요. 근데 이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두고 중고 신입과 경쟁할 일이 많아요. 근데 경력 없는 신입은요. 졸업 후 2년 정도면 더 이상의 경쟁력 향상이 힘듭니다. 자격증 딸 거 다 땄을 거고요. 교육도 들을 거 다 들었을 거예요. 인턴도 한 번쯤은 갔다 왔을 거예요. 졸업 후 2년 정도면. 계속 공기업을 준비했다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면접 조금 더 잘 보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필기는 계속 합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신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필기가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면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다른 경쟁력, 자격증이나 교육사항이나 인턴 이런 것들이 좀 넘사벽으로 올라가줘야지 최종 합격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2년이 넘으면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년을 넘기면요. 더 준비할 것도 없는데 계속 필기 공부하고 있고 면접 준비하고 있고 계속 합격은 안 되고 필기는 막 페이스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이만 차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버리냐? 이게 어 이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까지 이게 만약에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스펙이시면 대기업하고 같이 준비해요. 근데 대기업은 암묵적으로 나이를 봅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은 이게 사실 공기업하고 대기업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병행해서 여기도 못 집중 못하고 여기도 집중 못해가지고 이제 둘 다 합격 못했는데 나이가 차게 되면은 대기업을 이제 아예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원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불합격 가결이니까. 그러면 나한테 남는 건 뭐밖에 없죠? 공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2년이 넘잖아요. 2년이 넘는다. 내가 준비한 기간 좀 2년이 넘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나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에 일단은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들어가서 경력 쌓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이가 쌓이게 되면 30살에 무경력자가 돼버려요. 이게 나이가 계속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좋은 중소기업도 못 가요.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강소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예 지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미 신입이 나이가 뭐 29, 28일 거예요. 근데 내가 30 넘어서 신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족보가 꼬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년이 이렇게 됩니다. 학창 시절 최대한 이제 스펙 경험 쌓고 졸업 후에 경쟁력 스펙 만들고 그다음에 필기 올인한 다음에 이게 2년이 경과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나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경력 쌓으면서 준비하는 거. 요게 여러분들을 이제 그 진로를 안 꼬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할게요.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요 준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초 스펙. 기초 스펙부터 만드십시오. 이 기초 스펙을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보통 시작할 때요. 나는 공기업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책부터 사요. 그놈의 기본서, 해커스, 에드윌, 이런 것들, 위포트, 요런 이제 책 사죠. 이게 하늘색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뭐 이런 책입니다. 그거부터 사요. 공기업 준비하면. 그 책을 살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은. 어차피 그 책 사서 공부해봐야 그 필기시험 못 봅니다. 일단 기본 스펙. 기본 스펙부터 먼저 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경험 이 영상 나중에 편집해서 각 파트별로 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부분 못 보셨다면은 나중에 다시 보시면 돼요. 이 스트리밍 영상도 그대로 올라갈 거고 편집해서 각 파트별로 주제별로 잘라가지고 제가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사는 게 아니에요. 책부터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이 갖춰졌으면은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고 대외활동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NCS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감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하고 대외활동 어느 정도 채운 것 같다. 내가 내 직무 관련이나 기관 관련, 내가 목표로 하는 기관 관련 대외활동도 좀 채운 것 같고,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 채운 것 같다. 그 다음에 스펙도 기본 스펙 정도 이제 갖춰진 것 같아. 그러면 이때부터 전공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NCS하고 전공시험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이때부터 지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원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다가 이제 본격적 채용 시즌이 있죠. 상반기가 이제 3, 4, 5월 달이고 하반기가 90, 11월입니다. 요 전에 한 두세 달 전에는 필기시험 올인해야 됩니다. 필기시험 올인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필기시험 올인할 시기까지는 아니다. 좀 여유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 NCS랑 전공 병행하면서 스펙 강화하거나 인턴 지원하거나 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 있죠. 시험 직전. 시험 직전에는 전공 시험 올인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NCS는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알겠지만 범위라는 게 없잖아요. 범위라는 게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점수가 빨리 오르는 게 아닙니다. NC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점수가 팍 오르는 건 전공입니다. 전공. 전공 시험 올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공시험 올인하시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그 시기에 면접 스터디를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요 순서가 있어요. 준비하는 이제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 탈락하고, 봉사활동 제대로 안 되고, NCS 공부 제대로 안 되고, 스펙 강화 안 되고, 인턴 다 떨어지고, 면접 스터디는 있으나 마나 되고, 이렇게 흐지부짓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고요. 책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스터디부터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초기 정보는요, 요즘 단톡방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 정도만 들어가셔도 한 두 개 정도, 자기 이제 직무별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기관의 단톡방, 아니면 공기업 이제, 이런 단톡방. 저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인데 나중에 만들면 공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초기 정보는 단톡방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조금 이제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